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조직론, 조직구조 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있는 거. 자, 저 조직구조 부분은 이제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암기로 묻는 문제는 한두 개 있고, 거의 다 읽고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이해식 유지가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구조의 개념은, 구성원들이 여러 번 뭔가를 상호작용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의 어떤 패턴이 생겨요. 보통 그걸 구조라 부르고, 조직의 구조 그러면. 그래서 구성원들의 유용화된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호작용이 반복된 거예요. 굳게 누구는 명령을 하고 누구는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고 누가 결정할 때 합의해서 하게 되고 이렇게 다 이제 상호작용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그걸 보정해서 실행하는 식으로 뭔가 정착이 되는 게 있어. 그게 구조인데 이게 무슨 구조인가요? 대규모 계층 구조죠. 계층 관료제 구조라고 하는 거. 이 구조는 집권 상태예요. 집권이고, 그죠? 분업이 돼 있고 이런 상태. 이런 구조는 이게 이제 탈관료제. 다음 배울 주제들인데 탈관료제. 그러니까 계층제를 탈피한 거죠. 이게 집권이면 분권이 돼요. 이런 구조가 있을 거고. 이런 구조가 있고. 이렇게 뭔가 구조를 결정짓는 게 있어요. 그걸 구조의 변수라고 불러요. 구조의 변수.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만들지 아니면 평평 구조를 만들지를 정하는 요인, 이게 변수. 크게 나누면 기본과 상호로 또 분류가 되고 기본적인 변수에 이제 세 가지가 또 나와요. 복잡, 공식, 집권. 상호 변수에는 규모, 기술, 환경에서.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 기본적인 게 있고, 기본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정말 단순한데 세 가지를 또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앞에 따서 그냥 복공집 할게요. 복공집. 자, 기본 변수는 복공집. 그리고 밑에 상황 변수는 규기환. 이렇게 규기환. 이렇게 규기환. 그러면 좀 더 입에 딱 발릴 거고 뜻은 분화의 정도를 말해요. 복잡성은 분화의 정도. 얼마만큼 나누어 놓았는가, 나누어진 정도예요. 지금 관료제라 했죠. 이게 지금 뭘 나눈 거죠? 업무를 나눈 거죠. 분업이라고 할 때 이걸 수평적 분화라고 해요. 수평적 복잡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이거는 계층을 나눈 거죠. 층을 나눴죠. 층. 이걸 수직적 분화 또는 수직적 복잡성이라고 불러요. 이게 분화의 정도야. 나누어 놨다. 두 번째, 공식화. 문서화의 정도를 말해. 또는 표준화 정도. 표준화 또는 문서화 정도. 문서화. 자, 대규모 계층 조직은 이런 공식화의 또는 표준화 정도가 되게 높아요. 다 법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집권은 의사 결정 권한의 집중도를 말해. 그러니까 의사 결정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집권화예요. 이렇게 이게 기본 변수. 다시가 나누면 다시 이렇게 수평, 수직, 장소로 또 나누게 돼. 수평이란 뭐라고요? 업무를 나누었다. 좌우 나누었다. 수직은 위아래 나눴다. 위아래. 그러니까 위 사람이 할 거, 아래 사람이 할 거. 이렇게 수직적 분화라고 불러요. 장소적 분화라는 것은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 있는 거죠. 지역적으로. 서울에도 있고, 저기 부산에도 있고, 저기 제주도 있고, 장소가 분화됐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별로 암기라기보단 당연히 그렇지. 분화가 그런 거지. 여기 저기 장소적으로. 수평 좌우 간에 막 나누는 거고 수직 위아래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한 번만 되돌아보시면 다 돼요.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온다면 다음 주 공식화의 특징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앞에 배운 걸 접목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계적 구조 그러면 자 기계적 유기적 할 때 자 기계적 구조는 공식화 정도가 높다 낮다. 기계적 높죠. 기계처럼 하는 거니까 공식화가 돼 있다. 또 공식화 정도가 높다면 창의성 발휘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그러니까 보면 다 그냥 답이 나오게 돼. 읽으면 나와요. 자 교재도 우리 교재 보시면 자 기본 변수의 복잡성 개념 나오죠.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에
분화의 정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유형 3가지 나오고 밑에 특징이 나와요. 그 특징이 좀 어려워요. 특히 이 복잡성은 특징이 되게 어렵다 보니까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어렵다는 거는 이렇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저렇게 보면 또 저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서 정답이라는 게 좀 있기가 힘들어요. 몇 개 빼놓고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대학 교재에는 이거를 가설이라고 해놨어요. 가설. 명제도 아니고 가설.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지. 가설.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다른 좀 이렇게 다른 이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안 내. 근데 이 공식화는 되게 딱 떨어지는 거라서 거의 다 얘가 나와요. 개념은 나오지만 표준화 또는 문서화의 정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넘겨보시면 자 특징 나오죠. 단순 반복 직무 그리고 안정적이면 공식화 돼요. 자 기계적 구조는 공식화가 높아요. 유기적 구조는 낮고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버리면 변동하기가 더 어려워져. 변동과는 역의 관계, 반대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좀 공식화가 높아요. 비일상이 좀 낮고 공식화가. 또 규모가 커지면 공식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읽으면 다 그렇지. 거의 100% 다 인정하는 용이 그 특징. 그래서 걔가 주로 나온다 보시면 돼요. 직분화는 또 다른 포인트인데 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돼 있는데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직권화 촉진과 이런 분권화 촉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직권화를 촉진할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이 분권화를 촉진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할 때 책에는 굉장히 많은 박스의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걸 다 할 필요도 없지만 해도 그냥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주의사항이 몇 개 있다. 자, 그럼 둘 중에서 소규모 신설 조직과 역사가 긴 대규모 조직. 자, 역사가 길고 대규모 조직은 뭐 촉진해요? 역사가 길고 대규모 조직은 규모가 크면 분권화 촉진. 그 반대로 소규모 신설 조직이 집권화되거든. 이게 일단 포인트예요. 요거 나오고 반대말 돌리면 돼요. 규모가 작고 이제 만든 조직은 혼자 해도 돼요. 사장이 어제 작으니까. 근데 점점 규모가 크고 역사가 길어지게 되면 조직이 이제 막 팽창하고 한계가 오기 때문에 혼자 못해. 나눠서 해야 돼. 분권화 촉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비슷하죠. 대규모 규모가 크고 그건 분권화 촉진. 왠지 어감이 규모가 크면 집권화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주의하셔야 돼. 항상 같이 보셔야 돼. 같이. 또 상황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도 집권화가, 그죠? 분권화가 필요해요. 분권화 이렇게. 자, 이 정도가 주의사항이고 다 쉬워요. 만약에 부하의 사계를 좀 높이고 싶다 그러면 분권화 촉진.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싶다. 집권화 촉진. 위기다. 전시 같은 위기다. 집권화 촉진. 행동이 통일이 필요하다. 집권화 촉진. 뭐 교통 통신 발달, 집권화 촉진 이렇게. 책에는 정말 많은 경우가 나오지만 주의사항을 먼저 하시면 답은 이 안에 거의 다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아는 걸로 접하셔야 돼요. 아는 걸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포인트니까. 자, 그 교재도 그 한 번 정도만 정독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다 정리가 될 만한 것이니까 해놓으시고. 자, 이게 이제 뭐였어요? 기본 변수를 보았다. 복공집에 대해서. 그 다음 뭐 상하 변수가 있더라. 규모, 기술, 환경이 있고 규모나 환경 관한 것은 이미 지금 언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정적 환경이라면 집권화. 좀 환경이 좀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그러면 분권화, 촉진. 규모가 크면 집권화. 또 집권화된 상태에 지금. 그래서 분권화, 촉진. 규모가 크면 규모. 그러니까 이미 다 언급이 된 거고 기술만 따로 보시면 되는데 기술도 세 사람이 제시한 기술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거의 다 목차만 알면 되고 특히 이제 우드워드는 특히나 목차만 알면 돼요. 그 기술의 종류만. 소량, 대량, 연속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소량, 대량, 연속. 그러니까 소량으로 만들 때 필요한 기술, 대량으로 만들 때 필요한 기술 등으로. 자, 교재 봤더니 자, 단위 소량,
대량 연속 공정 있죠. 그거만 보시고. 톰슨은 자, 길게 연결된 그다음에 중계 집약으로 분류했고 말 그대로 기술이 길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된 공정처럼. 그리고 중개에 필요한 기술, 중개사처럼, 은행처럼, 그러니까 돈을 빚는 사람과 끊어가는 사람을 중개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집약은 모든 기술이 집약돼 있다. 종합병원처럼. 제가 지금 언급한 사례만 알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렇구나라고 금방 감이 기 때문에. 핵심은 요 페로우다. 자, 페로우가 기술을 분류하기를 이렇게 종류가 되게 기준이 과제의 다양성이 높냐 낮냐 그리고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냐 높냐로 구분했어요. 자, 표현하기를 다양성이 낮다는 말을 소수의 예외, 다양성이 높다는 말을 다수의 예외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다 높다는 말을 할 때, 자, 분석 가능성이 낮다 이 말은 분석이 불가능한 탐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분석이 불가능한 탐색. 자, 분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그러면 분석 가능한 탐색이라고 하기 때문에 참 다양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다 높은 거 그러면 예. 다 낮으면 예. 하거나 소수의 예외와 분석 가능성, 분석이 가능한 기술이 결합됐다면 이때 소수의 예외와 분석 가능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장인부터 공학, 일상, 비일상. 일단 먼저 이걸 채우셔야 돼요. 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세부 아주 어려운 특징이 나오긴 나와. 근데 지금은 이 정도 해놓으시고. 자, 교재에는 3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인데 박스가 두 개 있죠. 중간에 중간에 있는 페로 박스는 기술을 좀 풀어 설명한 거고 밑에 박스는 나름은 정리하는 박스인데 다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아주 쉽게 하는 법이 없잖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종류를 좀 정확히 알고 있자. 문제의 한 8, 90%는 지금 이 종류를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느낌상 장인 기술 하면은 뭐 목공이 같은 거 그런 게 떠오를 거예요. 자, 이 말은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낮다는 말은 거기에 들어간 기술의 계량화가 좀 쉽냐 어렵냐로 하시면 돼. 응? 계량화가 쉽냐 어렵냐. 이러면 어려운 거고 쉬운 거예요. 계량화가. 그렇게 해서 또 말로 예외가 적어요. 예외가 많다고 예외가 적은 거예요. 이렇게 말로 푸시면 돼. 다양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장인들은 직접 만들다 보니까 그 기술이 감각으로 하는 거라서 표준화라든지 계량화 쉽지 않거든. 그리고 귀하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장인. 공학은 우리 엔지니어 건축공학처럼 다양한 공학 건축물들이 있고 뭐 예도 많고 표준화가 또는 계량화가 쉬워요. 여러분 건축할 때는요 철저히 측량을 해서 이 철조 구조물이 받을 수 있는 뭐 중화 같은 하중 같은 거 다 계산해서 한단 말이에요. 계량화시켜요. 공학. 일상적이라서 다양하지가 않아요. 일상. 대신 또 표준화 또는 계량화 쉬울 거야. 일상적이니까요. 반대로 비일상은 다양하기도 하고 예도 많고 비일상. 예도 많고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계량화는 쉽지 않는 비일상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웬만큼 도출이 되거든. 그래서 요것들의 표현법만 잘 봐놓으시면 되겠다. 자, 교재 나와 있는 그 박스, 특히 밑에 있는 박스를 뭐 카메라에 담던 데서 자꾸 보고 다니셔야 거기 있는 모든 정보가 다 이해될 수 있어요. 지금은 기술을 주로 봤지만. 시험 내는 사람들은 아주 복잡한 건 얘기보다는 기본을 먼저 물어요. 그래서 기본을 물으면서 복잡한 사항을 지문에 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사항만 잘 해놔도 답은 아마 볼 가능성이 크다. 그거지. 요만큼을 해놓자 이거죠. 나머지는 그냥 크게는 틀만 보시면 규모, 기술, 환경이 있다. 그 중에서 기술의 학자가 3명 나오더라. 우드워드, 페로우, 그 다음에 톰슨이 있더라. 그 중에서 페로우를 좀 정확히 봐놓자. 페로우. 이렇게. 특히 요 4가지의 기술 형태를.
구분해서. 됐죠? 자, 예제 풀어볼게. 이쪽은 문제가 꽤 있는 편이지만 말했지만 읽고 푸는 거예요. 읽고 푼다. 옳지 않은 거. 여기서 짧은 소규모 신설 조직은 무선 촉진, 직구나 촉진 맞죠? 자, 신속한 처리 필요할 때는 뭐 분구나 촉진 맞죠? 자, 3은 국어를 잘 하셔야 돼. 자, 불확실성이 낮은 환경. 그 말은 확실성이 높은 환경이에요. 그렇지? 자, 불확실성이 낮다? 확실하다. 환경에서는 기계적, 유기적. 기계적 구조가 적합해야지. 답이 3 바로 나오죠. 반대로 불확실할 때는 유기적 구조가 적합한 거니까. 그리고 일상적 기술은 뭐 높은 공식, 그다음에 계층성 갖는 기능 구조. 우리 기능 구조 배웠죠, 지난 시간에. 기삼의 수내. 기능 구조 이퀄 기계적 구조고 관료제예요. 왠지 대규모 계층 조직이니 공식화 또는 계층제. 자, 기능 구조 이퀄 관료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료제. 대규모 계층 구조로 보시면 돼.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구조의 내용이었다. 그 다음 이제 관료제 보자. 자, 관료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이론이 정부 관료제 연구하는 거라서 정부의 특징을 또는 관료제의 뭐 문제점 같은 거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주 나온다. 뜻은 늘 말해왔듯이 일단은 굉장히 다의적이며 좀 불확정적 개념이다라고 해요. 왜? 다양한 측면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일반적 개념은 대규모 계층 조직이다. 짧게 대규모 계층 조직이다. 그림상 말한다면 이게 관료제. 되게 많이 그려봤죠? 내부는 이렇게 생겼다 있고. 보통은 분업인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걸 쓰자면 수평적 분화 또는 복잡성. 이러면 계층인데 다른 말로 수직적 분화 또는 수직적 복잡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시면 돼. 이게 관료제. 그래서 그 의의 2번처럼 소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형태. 피라미드. 응? 이게 피라미드 보시면 돼. 자, 이 특징은 베버가 말한 특징인데 베버가 관료제의 대표 이론가예요. 베버가 제시한 특징의 가장 기본 첫 번째 이념형이다 또는 이상형이다라고 해요. 이상형이다. 그 말은 베버가 머릿속에서 고안한 어떤 그 최상의 상태예요. 생각하기를 이리한다라고 그냥 제시한 거예요. 이상형으로 제시한 거다. 이상형. 아이디얼 타입이 아이디얼 타입. 이상형. 잘 들어요? 현실에 존재하는 조직을 보고 연구한 게 아니고 고민한 거야. 이래야겠다. 이상형으로 해놓은 거야. 여러분도 이성에 대한 이상형이 다 있죠. 이상형. 이성에 대한. 응? 뭐 여자가 볼 때 남자라면 뭐 키 큰 게 좋아. 이상형. 이상형. 그다음에 뭐 좀 돈도 많으면 좋겠어요. 이상형. 외모 좋겠어요. 잘생기면 좋겠어요. 그렇죠? 성격 좋고 학벌 좋고 직업 좋고 이상형. 이상 반대가 뭐지? 현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름은 이래야겠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현실에 있는 걸 보고 연구한 게 아니고 이래한다라고 정말 최상의 상태,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관료제. 그리고 보편적이다. 이거는 행정과 경영이 똑같이 생겨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행정과 경영의 관계를 비교할 때 유사점이 들어있었죠. 관료제의 성격이라는 말은. 그렇죠? 계층도 있고 분업된 상태가 비슷하다. 그다음에 이성을 바탕으로 하는. 근데 이성적인 조직이야. 당연히 이 말만 보더라도 벌써 인간미가 없어요. 합리성이잖아. 합리성.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나름은 의미가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념형, 보편성, 합리성 봐두시고 시험은 밑에 있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거 별 2개 쳐놓기, 별 2개 쳐놓으시고 이 특징과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서 특히 이 특징하고 역기능을 많이 내요. 시험에서는. 현대 와서는 거의 다 정부 관료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할 때 이 병리를 많이 지적하는 거예요. 병리를. 특징, 역기능. 순기능은 그렇게 크게는 뭐 의미를 안 둬요. 특징을 알면 당연히 나오겠지만 적어도 역기능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좋아. 요즘에는 특징과 연관돼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제 연결시켜 놓으셔야 돼요. 막연하게 특징만 아는 게 아니고 그 특징과
그 특징이 갖고 있는 역기능이 따로 있으니까요. 섞이면 안 되고. 그거 볼 거예요. 자, 지금 요 피라미드를 잘 떠올리면서 기본 특징, 계층제라는 거. 들어오죠? 계층제라는 거, 계층제. 그 다음에 분업 들어오죠? 분업이라는 점. 가장 기본 특징이에요. 그리고 법규의 지배다. 여러분, 대규모 계층 조직을 운영할 때 법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법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법규의 지배. 그리고 공과 사는 구분한다. 대규모 조직을 운영할 때는 공사를 구분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 그렇죠? 공사는 다르다. 비정의성이라고 돼. 그러니까 거기에 정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 비사인성, 비개인성이라고 하지. 어떤 개인적인 게 들어가면 안 돼. 절대 공사는 구분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문서로 한다. 문서주의. 구두로 안 돼. 그 큰 조직 운영할 때 어떻게 해요? 구두로 해요. 문서로 남겨서 지시하고 해야지. 문서로 한다. 기본 특징. 물론 더 있겠지만 기본 특징. 그러면 각 특징에서 나오는 그 숨겨진 게 있다. 이게 장점이야. 장점. 자, 계층제. 참고로 베버가 이 제시했던 관료제, 이상적인 관료제에 굉장히 많이 근접해 있는 현실적인 조직이 뭐냐? 군대예요. 자, 군대를 잘 떠올리면 베버가 말한 관료제 많은 것들이 다 이해가 될 거야. 응? 이해. 그러면 자, 첫 번째 갈등 조정. 계층이 높으면 위 높은 계층에서 아래 계층들 조정할 수 있거든. 이병이 싸워, 막 갈등하고 있다. 그러면 위에 병장이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지. 계층제가 주는 장점이. 그리고 상승 욕구 충족시켜. 계층이 있다는 것은 올라갈 것이 있는 거잖아. 인간의 상승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물론 더 있겠지만. 그 다음에 분업을 하니 뭐냐? 전문성이 높아져요. 그것만 반복해서 하니까요. 그렇죠? 효율성 높아지고. 그리고 법대로 하다 보니까 평등해. 법 앞에 평등. 그리고 공사를 구분했어요. 공정해져요. 그 다음에 문서로 하다 보니까 기록이 남고 나중에 일 터지면 책임 파악할 때 도움이 돼요. 문제는 뭐냐? 특히 중요한데 자, 앞에 있는 특징과 연관시키셔야 돼. 무사안일은 계층제가 가져오는 역기능이에요. 뭐 분업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무사안일이 계층 때문에. 왜?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기 때문에 무사안일해지는 거죠. 그리고 피트의 원리. 피트가 한 말인데 계층을 채울 때 자, 계층이 존재하다 보니까 사람을 채울 때 능력으로 채우는 게 정상이지만 오래 근무한 사람을 채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과 무관한 승진 제도를 지적한 원리예요. 계층제 하에, 즉 관료제 하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그냥 때가 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연공서열로. 능력과는 무관한 승진 제도를 꼬집는 말이 피트가 한 말이고 피트의 원리라고 해요. 이렇게. 또 업무를 나눠서 분업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적 무능이 생겨요. 그것만 잘하는 거야. 훈련된 무능이라고도 하지. 자,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역기능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치고 유현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유현진이 야구선수. 그게 하는 일이 뭐예요? 투수야, 투수. 투수. 그러면 투수가 뭐 잘하면 돼요? 잘 던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019년도에 유현진이가 뭐 30승을 해서 메이저리그 30승, 탈삼진 뭐 10,000개, 방어율 0.2 뭐 이랬어요. 그랬더니 비판하는 거예요. 왜 홈런이 이렇게 없어? 왜 타율이 낮아? 도루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적 무능이라고. 너는 지금 던지기만 잘하고 다른 건 못한다. 당연한 얘기거든. 분업인데. 그래서 전문가적 무능 또는 할거주의 같은 한마디로 부처이기주의. 우리 부서 우선이에요. 다른 업무가 분업 상태에서 우리 부서 입장만 고려하다 보니까 좀 조정도 안 되고 폐해가 생겨요. 할거주의. 또 법규의 집에 법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동조하게 돼요. 동조과잉, 과잉동조. 앞에 썼죠. 모패 전환이라고 했던 거. 너무 법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야. 법을 너무 지나치게 우선시켜서. 그리고 공사 구분 좋다 이거야. 근데 인간미가 없어. 인간 소외. 인간성이 상실돼. 문서로 해. 번거로운 문서에 까다로운 절차. 너무 형식을 따지게 돼. 형식만 따져. 문서라는 형식을 꼭 갖춰야 되고. 이런 게 다 역기능이. 물론 더 있지만
자, 이런 특히 노란색에 있는 말들이 주로 많이 언급될 거고 요즘에는 단순한 이 내용보다도 앞에 있는 특징과 연결시켜서 낸다. 이 본문용이란 뭐 이런 것들이 다 계층제가 갖는 역기능이 아니었잖아, 지금. 계층제는 무사 아닐, 피터 원리 이런 역기능은 출하는 거니까. 책을 보실 거예요. 몇 개 더. 특징. 자, 계층제 봤죠? 두 번째, 분업. 여러분, 분업과 분권은 달라요. 분업은 업무 나누는 거고, 분권은 결정 권한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결정은 분업이지, 맞아, 분권이지 분업이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분권 반대가 집권이고, 분업 반대가 협업이에요. 관료제는 집권인데 분업인 거예요. 결정은 위에서 하되 업무는 나눠서 분업 이런 거니까 구분하시라고. 그리고 전문성이란 말 할 때 전문성, 법규의 지배고 그다음에 전문성. 내용에 관료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 전문성이 아니라 기술적 전문성으로 채용은 돼. 중요한 것은 채용은 실적으로 돼요. 실적이 있어야 채용이 돼. 근데 들어와서는 보수 받을 때는 실적급이 아니라 연공급을 줘. 연공급 체크. 자, 연공서열로 주게 돼요. 자, 이 관료제라는 곳에 들어올 때는 실적으로 들어와야 돼. 시험 봐서. 예를 들어서. 근데 안에서부터는 어떻게? 능력과는 무관하게 연공서열로 취급받아요. 이게 뒤에 배울 연공급이라고. 연공급 또는 근속급. 올해 근만 연차가 쌓이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승진된다. 그런 말이죠. 연공급이에요. 연공급. 실적급이 아니고. 급여 중에 실적에 따른 급여가 아니라 오래 근무한 걸 보고 주는 급여 체계예요. 이렇게 주의하자. 들어올 때만 실적이고 보수는 연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정의성, 공사는 구분하고 문서로 한다. 구두 말고 문서. 그 다음에 전임직이다. 그러니까 여기만 그냥 전념해야 돼요. 겸직은 안 돼. 이게 기본 특징이라면 넘겨보시면 역기능은, 순기능은 법 앞에 평등 봤죠? 상속욕구 충족시켜주죠? 신속 효율적인 행정 가능하죠. 그 세 가지가 계층제가 갖는 순기능이에요, 여러분. 군대라는 조직 떠올려봐요. 군대는 굉장히 신속한 조직이야. 시키면 바로 이루어지는 조직들, 그렇죠? 군대에서 위에서 시켰는데 몇 사람이 왜요? 그럼 바로 영창감이고, 그죠? 맞든지 신속한 집행이 된다. 그리고 갈등 조정된다. 갈등 조정. 자, 이 평등은 제고구나. 법규의 지배가 갖는 순기능이라면 밑에 상속욕구 충족, 신속 효율적인 행정, 갈등 조정 그 세 가지가 계층제가 갖는 순기능이에요. 그리고 합리적이다. 굉장히 이성적인 조직이야. 법대로 법. 그러니까 인간미가 없는 거지. 그지? 신속 정확.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다. 인간미가 없다 그러면 항상 객관, 합리, 과학, 기술 이런 단어 속에는 인간미가 없다는 말과 거의 똑같다 했죠. 역기능은 동조과잉, 법문용례 또는 형식주의, 인간성 상실, 훈련된 무능, 그죠? 그다음에 무사안일. 그리고 질문. 관료제는 안정적이다, 좀 불안정적이다. 안정된 조직이잖아요. 따라서 안정을 추구하지 변화는 싫어해. 변화는 저항을 하게 돼. 그리고 할거주의, 부처이기주의. 그 다음에 당연히 권위적이 되고 계층제. 우측에 봤더니 피터의 원리가 보이죠. 물론 다음은 다 의미도 있긴 하지만 일단 피터 원리. 규모가 커지면 승진 기회가 많아져요. 그런데 그 승진이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는 거지. 능력과 무관하게 연공서열로. 누가 한 말이에요? 피터가. 피터의 원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됐죠? 자, 시험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역기능이고 앞에 특징이니까 특징을 알고 자꾸 떠올리시면 돼요.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그 참고에는 관료제 병리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가 굴드너예요. 굴드너. 하나만 정확히 강조할게요. 굴드너 할 때 굴 동그라미 쳐놓기. 굴드너가 말한 것보다 뒤에 무사한 일을 지적한 사람이다. 굴드너가 무사한 일. 굴드너는 무사한 일에서 동그라미 쳐놓기. 골묵 이렇게 골묵, 굴드너, 무사한 일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됐죠?
기타 이제 체크만 한다면 머트는 뒤쪽에 경직성 처리한다고 지적했고 셀제닉은 뒤에 분열시킨다라고 했고 셀 분열 머튼 경직 그다음에 셀 분열 굴무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오래 갈 거예요. 됐죠? 자, 넘겨서 예제를 봐보자면 여러분 항상 제가 또 강조하지만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만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바로 문제 풀어서 보완하시면 좀 만약에 지금 이런만 했더니 이만큼의 공부가 되어서 좀 빈 게 있다. 문제 풀게 되면 이게 싹 메꿔져 이렇게 이거만 좀 부족해. 뭔가 좀 부족해. 문제로 샥 채우면 돼. 그럼 다 메꿔지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 자, 예제 2번은 관료제의 특징인데 옳지 않은 것은 1. 기술적 능력에 의한 역할 분담과 분업체계 맞죠? 2. 계층제적 구조 맞죠? 4. 권한 범위 내에서만 권한 행사를 해요. 그렇죠? 나는 그 주어진 것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인간의 감정을 고려하진 않아요. 절대 감정은 없어. 비사인성이에요. 비사인성. 공사는 구분되기 때문에 답이죠 뭐. 3번도 옳지 않은 거 병리로서 자신의 소속된 기관이나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기관이나 부서를 배려하지 않는 걸 뭐라 하죠? 헬거주의. 2. 관료들은 상관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죠. 복종하고. 그렇죠? 맞고. 근데 관료들이 진보적이며 변화 수용적이다? 아니야. 보수적이고 변화 저항적이다. 지금 상태가 좋아. 안정을 추구한다 보시면 돼. 안정. 무사한 일을 지적했다. 굴도는 무사한 일. 암기 좀 표현하죠. 굴무. 이렇게. 자, 관료제가 굉장히 많은 순기능도 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기본 정부 구조가 관료제 구조인 거 맞죠? 관료제. 계층, 장관, 차관부터 국장에서 계층제, 업무 다 이렇게 분업돼 있잖아요. 관료제. 그러니까 아무리 관료제에 역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관료제를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늘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 단지 보완은 필요하지. 그러면 이런 관료제에 대한 약간 반발로서 제시된 게 바로 탈관료제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자. 그러니까 새로운 계층이 새로운 구조가 필요한 거지. 병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탈관료제예요. 자, 얘도 굉장히 중요한 편인데 앞에랑 많이 겹쳐요. 특히 데프트가 말했던 조직의 형태랑 거의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 데프트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기삼의 순회 앞에 기능구조 빼고 다 에도크라시인 관료제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구조가 관료제고 이런 구조가 탈관료제예요. 명칭이 다양해서 이게 자 관료제, 탈관료제. 그러니까 탈관료제. 이게 기계적 구조면 이놈은 유기적 구조. 좀 표현만 그냥 다르다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딱딱해. 경성 조직이면 유연해. 연성 조직. 이렇게. 용어 되게 많죠. 이게 고전적 조직 구조면 이건 탈고전적 조직 구조. 탈고전적.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쓰는 영어 단어가 에도크라시, 에드호크라시. 원래 에독 자체가 임시 뜻이고 임시 체제인 에도크라시 그러면 이게 알아서 그냥 탈관료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탈관료제. 에도크라시라고 할 때. 그래서 특징은 요 그림으로 푸시면 돼요. 요 그림이 에도크라시이기 때문에. 자, 개념 봤더니 탈관료제는 관료제의 반대 개념으로 융통성, 정성이 높아요. 반대로 관료제가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관료제 무조건 법대로만 했어요. 다른 거 상황 안 봐줘. 무조건 법대로만 딱딱하게 했단 말이야. 딱딱하게. 그죠? 그 다음에 융통성이 좀 있어. 그래서 융통성. 적응도 잘내. 에도크라시. 이게 일종의 동태적 조직이야. 동태적. 정태적. 동태적. 변화에 적응을 잘해. 동태적. 이렇게. 그래서 밑에 2번처럼 관료제를 비판한 거죠. 특징이 나오는 거고. 자, 맥커디가 제시한 특징 9가지인데, 자, 이 그림을 잘 떠올리면서 첫 번째, 비개서. 즉,
계층상 서열을 탈피한 거예요. 계층상의 서열이 없어. 비계서. 비계서란 말과 비계층은 같게 보시면 돼요. 비계층, 비계서. 그냥 서열자만 추가된 거죠. 계층적 서열이 아니다. 그 서열을 뺐다 보시면 돼요. 잠정적, 모든 게 다, 원래 애독 자체가 임시. 이게 뜻이 임시 또는 잠정 이런 뜻이에요. 잠정. 그러니까 고정됐다는 느낌이 없어요. 항상 잠정적이다 보시면 돼요. 잠정적이다. 그리고 경계관념 타파. 과거에는 이게 폐쇄적이었거든. 여러분, 고전적 조직 구조에 뭐가 있었지? 자, 고전적 조직 이름 그러면 거기에 관료제, 행정관리론, 그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요 세 가지가 고전적 조직 이론. 다 고전적 조직 구조예요. 그게 폐쇄 체제였고, 그래서 이 조직과 외부의 경계가 아주 탄탄했다. 하지만 경계를 트자. 경계 타파. 모든 게 다 오픈됐다. 오픈됐다. 그 다음에 임무를 중시, 이제 이게 일종의 팀장하면서 팀장, 팀원인 앞에 배웠던 기삼의 수평구조란 말이에요. 수평구조, 팀제. 자, 팀제에서는 팀장이 임무를 줄 때 뭘 보고 준다? 계급 보고 주는 게 아니고 능력 보고 줘요. 상품 개발 팀의 팀장이 팀원들한테 임무를 줄 때는 능력 보고 주는 거야. 이거 누가 아이디어야? 저 건데요. 네가 주도해봐. 라고 권한을 줄 때 임무나 능력을 중시한다. 상황 적응을 강조하고 적응, 그리고 집단적 문제 해결을 강조해. 이거는 분업이에요. 여러분, 관료제는 분업, 탈관료제는 협업. 같이 해. 팀 모두가 모여서 같이 하는 구조거든. 주의한 특징이다. 여러분, 유기적이다. 기계적, 유기적 할 때 기계적은 분업, 유기적은 협업. 같이 푼다. 같이 푼. 의사 전달 그래서 공배돼 있어. 소통 같은 거 같이 하니까 늘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유동적이야. 애독, 임시야, 임시. 잠정이고. 그리고 낮은 구조변. 낮은 복잡, 낮은 공식, 낮은 직권. 아까 우리 관료제가 이런 그림인데 얘는 높은 복잡, 높은 공식, 높은 직권이었어요. 근데 탈관료제는 반대야. 낮은 복잡, 낮은 공식, 낮은 직권이에요. 이게 특징. 말했지만 이게 원래 중요했었는데 데프트가 나와서 조직 형태를 딱 정리한 순간부터 거기에 흡수가 되어버렸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는 특이한 게 딱 하나만, 다른 게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겹쳐서 금방 볼 수 있는 그런 단원이. 자, 이런 모형이 있다. 모형. 그래서 뭐 제목만 학자는 큰 게 없지만 뭐 견인이론, 유기적 구조, 연합적 이념형, 비계서, 변증법적, 이음매 없고, 매트리스 등이에요. 자, 표현만 다르고 특징은 얘랑 똑같아요. 그냥 표현만 다르다 보시면 돼. 끌어주는 거예요. 견인. 푸시 말고 견인. 유기적. 기계적 말고 유기적. 연합, 비계서, 경계가 없어. 변증법적. 그 다음에 이음매도 없어. 네 거, 내 거. 이 부서, 저 부서 간에 경계 없이 협업해. 같이. 다 똑같다 보시면 돼. 단지 이제 표현만 다르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보이면, 이거는 에도크라시구나. 이렇게 보시면 에도크라시. 자, 우리 앞에서 데프트가 끝에 기계적, 유기적 놓고 중간에 뭐 껴놨어요? 기삼의 순회. 요 기능 구조까지가 일종의 관료제였어. 관료제. 그러니까 요 삼의 순회부터가 다 유기적 구조고 이게 에도크라시거든. 기사매, 매트릭스. 여기 기사매지. 매트릭스. 앞에 했죠. 매트릭스 뭐와 뭐의 결합이었어요? 기사매. 기능 플러스 사업 구조의 결합. 팀제가 수평구조, 기삼의 수평구조가 팀제야. 에도크라시의 대표. 네트워크 배웠죠, 네트워크. 핵심 기능은 자체 기능은 핵심 위주로 가고, 여타 기능은 계약을 줘. 이게 네트워크. 아까 똑같아요. 똑같고, 하나만 보시면 돼. 그게 뭐냐면 학습 조직이다. 이것만 따라 보시면 돼. 이것도 딱 나오면 먼저 전제가 뭐냐면, 일단은 에도크라시구나 중요해. 에도크라시구나. 전제, 에도크라시구나 출발이에요. 특징은 앞에 9개 똑같아. 단지 학습자만
살려주시면 돼요. 학습. 자, 앞에 배웠던 조직 이론이 있었죠. 이론 전개할 때 고전, 신고전, 현대. 고전, 신고전, 현대 할 때 고전적 조직에 있던 이론이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행정관리론. 신고전적 조직에 있던 게 뭐 인간관계론, 환경유관론 등. 현대 와서 개방된 체제. 이때까지는 다 폐쇄체제, 개방체제. 적어도 에도크라시는 여기에 나와. 에도크라시. 환경과의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얘도 기본적으로 에도크라시구나가 기본 천지. 에도크라시구나. 그래서 개방된 체제고, 여기 보세요. 인간관이 변해갔어요. 합리적 경제에 인해서 사회적 인간, 그 다음이 자아실현인으로 가. 그 다음에 복잡인간. 요 자아실현인. 그리고 시행착오를 허용해. 학습을 한다는 것은 배운다는 거잖아요. 배우는 과정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시행착오 허용. 그래서 실험이 가능해. 실험할 수 있다. 실험 자체가 실패를 전제했다 봐도 돼. 실험 정신. 실패해도 되는 정신이야. 실험 정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인 거지. 일단. 자, 책을 봐볼 거예요. 교재 다시 391 보시면 특징에 확인, 비개서 됐죠? 잠정. 제목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막 그게 그려져야 돼. 그래서 뭐 경계도 없고 타파돼 있고. 임무 중심의 상황 적응을 강조할 것이며 문제는 같이 푸는 협업 구조야. 집단적 문제 해결. 자, 과거에는 영어라면 문법 따로, 어휘 따로, 독해 따로, 뭐 회화 따로, 영작 따로 했단 말이야. 이건 분업이야. 그만큼 당연히 책임은 명확했어. 근데 이거는 뭐냐? 야, 모여봐. 같이 보자. 이 문제 풀 때 누가 풀 수 있? 제가 풀어요. 그럼 네가 풀어봐. 능력을 중시해. 이런 식이야. 협업. 집단적 문제 해결. 이렇게 뭐죠? 집단적 문제 해결. 같이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의사 전달은 공개되어 있으며 유동성이 전제가 돼. 늘 유동적이야. 고정 느낌. 임시야, 임시. 애도 자체가 임시야. 임시. 유동적이며 잠정적이다 보시면 돼. 낮은 복잡, 낮은 공식, 낮은 직분인 거고. 뭐 영 나오죠. 자, 굴림비스키의 견인 이론적 구조 외에 뭐 적응적, 유기적, 연합, 비개서, 경계를 타파한, 그다음에 뭐 이음매 없는 등 나올 거고. 넘겨보시면 매트릭스. 자, 앞에 했던 거니까 복습 차원에서 뭐예요, 여러분? 매트릭스. 기능 기사매. 기능 구조 플러스 사업 구조가 결합된 복합 조직이야. 매트릭스. 행렬 조직이야. 행렬. 매트릭스. 기능과 사업이 복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도크라시는 특징이 안정, 불안정. 불안정이야. 잠정적이니까. 포인트야, 포인트. 잠정적이다. 당연히 또 복합적인 구조다 보니까 분명히 권력 다툼 같은 게 생길 여지가 있지, 분명히. 그렇죠? 좀 불안정하기도 하고. 이게 나름은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의외도 계층적 특성과는 기능구조와 수평적 특징과는 사학구조의 결합으로 만든 복합구조다. 그 말이죠. 특징이 그래서 이원적 권한체계. 권한체계가 이원적이야. 기능구조와 사학구조의 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원적 권한체계. 됐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도크라시는 환경 적응력이 높다, 낮다? 높다. 기본적으로 에도크라시는 안정, 불안정. 불안정하다. 기본 특징이야. 기본적으로 에도크라시는 문제 풀 때 같이 푼다. 다 나와. 신축성, 적응성, 뭐 잦은 대면에 소통도 잘 되고 해. 늘 같이 대면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특히 단점은 이원적 권한체계라는 점. 이원적. 따라서 권력 투쟁, 무질서 소지가 있더라 이거죠. 됐죠? 자, 팀제, 팀 수평 조직이야. 기삼의 순회 수평 구조. 팀장이 책임을 지는 거야. 앞에 했던 핵심 업무 과정으로 조직을 만들어. 그 과정상 책임은 팀장이 지는 거예요. 팀장이 일 맡길 때도 임무를 보고 맡기고 이런 관리 방식. 마찬가지 적응성이 높아요. 직원들은 아마 동기부여가 더 잘 될 거야. 왜? 능력껏 내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같이 하다 보니까 무임승차자가 생겨.
기본 특징. 같이 하니까, 팀제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팀원이 할 거니까 라는 생각이 무임승차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특징들이. 그래서 한 번만 그냥 읽어본다면 아 그렇구나라고 금방 이해가 되기도 하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앞에 나왔던 데프트 때 가서 봐도 돼. 오히려 거기다가 딱 통일시키고 이러면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시면 돼요. 네트워크 마찬가지. 자치는 핵심 역량 위주로 가고 여타는 계약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앞에 배운 거 이용한다면 뭐 주인, 대리인 개념이야. 주인, 대리인. 이렇게 네트워크 조직은 대리인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예방이 돼요? 대리인 문제가 생기죠. 왜? 정보가 없잖아요. 현대차가 타이어, 에어컨, 페달, 시트 등을 외주를 줬단 말이야. 근데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야. 현대 입장에서는 최고의 품질, 최고의 좋은 재료 갖고 잘 만들면 좋겠는데 현대가 정보가 없잖아요. 감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가를 쓴다고 해서 하자고도 나오게 돼. 대리인 문제, 대리 손실이 생기는 거지. 이게 네트워크야. 그리고 안정, 불안정. 기본이 불안정이죠. 에도크라시니까. 그렇죠? 전 지구적으로 최고의 품질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현대차가 독일산 오디오 쓰면 되거든. 일본산 타이어 쓰면 되거든. 이렇게. 아, 일본은 빼자. 일본 미쳐가지고 지금 자꾸 딴짓하니까 지금. 일본. 아무튼. 자, 네트워킹. 자, 넘겨보시면 그게 이제 특징이 나오죠. 뭐 통합 지향이다. 통합은 무슨 통합 같아요? 그러니까 분화 반대가 통합인데 통합이라는 것은 에도크라시 특징이 돼요. 수평적 수직적인 통합이야. 즉 이런 계층을 통합이 없애요. 또 이런 분업을 없애요. 그러니까 층도 낮아지면서 이게 합쳤잖아요 지금. 4개의 계층을 하나로 합친 거죠. 계층의 통합 하나 돼 하나. 층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업무도 10개 나눈 것을 없앴어요. 하나가 돼. 수평적인 통합이 돼. 왜? 같이 하니까. 팀제처럼 하니까. 특징. 수평적 유기 같이 하는 거야. 이 네트워크는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유기적으로. 유기적. 중요한 것은 그 다음 거예요. 형광색 발라둘게. 의사결정은 분권적인 동시에 직권적이에요. 둘 다 나타나요. 현대가 혼자 알아서 현대가 결정을 해. 직권적으로. 그런 다음에 위임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분권이거든. 분권. 현대가 기본 계획을 짜고 이건 직권이야. 나머지를 줘. 분권. 동시에 나타나야 맞는 말이야. 동시에. 자율적이며 정보, 기술 등 신뢰가 필요하죠.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 10번이 중요하다 했죠. 이것만 따로 보자. 봤지만. 자, 기본 전제는 뭐라고? 에도크라시. 꼭 기억하세요. 자, 학습 조직은 일단은 에도크라시야. 에도크라시. 그래서 개방체제 자실현인 그리고 이번처럼 실험할 수 있는 시행착오 하면서 실험 가능한 조직. 요 고전적 조직 때 추구했던 가치가 뭐였나요? 중요한 가치가 고전기 때 기계적 능률, 그렇죠? 관료제론 마찬가지. 이거는 효율성이 아니라는 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 해결인 거지. 문제 해결을 중요한 건 준한다. 자, 특징도 사려 깊은 리더십, 구성원의 권한 강화, 다방향으로 전략을 짜요. 전략을 혼자 짜는 게 아니라 같이 짜는 거야. 문화도 강해. 공유하는 양식이 되게 강해. 그리고 정보도 공유하며 수평적이며 취직급을 준다거나 이게 기본 특징이다. 그래서 이것만 종종 나온다 보시고 특징을 많이 익혀놓자. 그 의와 밑에 그 박스에 특징을 잘 읽어보시면 답은 다 보일 거야. 더 이상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도 출제하는 책이 있다 했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알면 다 끝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됐죠? 자, 넘겨서 예제 풀어보시기. 자, 400페이지 교재 예제 4번. 에도크라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뾰족한 계층 관료제 구조가 이렇게 평평하게 바뀐 구조가 에도크라시예요. 변화가 심하고 정력이 강한 임시체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변화를 저항도 해요. 변화 저항이지 않고. 관료제가 변화 저항이었지. 임시체, 영어로 에도크라시가 임시체제거든. 이 다양한 전문 요원의 집합, 업무를 통합했으니까요.
문법 전문가, 어휘 전문가, 뭐 독해 전문가를 합해놔. 전문화의 통합이야, 지금. 그러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지, 여러분. 여럿이 같이 전문성 전문가가 모였으면 부딪힐 때가 있어 없어요? 있거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다고 봐야지. 답이고.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스트레스를. 맨날 같이 막 업무하면서 아이디어 짜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 기계적 구조 같은 관료제는 하는 게 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이야. 스트레스가 없어, 별로. 물론 흥미는 없지. 하지만 스트레스는 덜하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사도 맞는 말이고. 자, 5번은 학습 조직이죠. 옳지 않은 것은 관료제의 뒤아니야. 에도크라시니까. 그죠? 리더가 중요해. 근데 구성원의 권한 강화가 없어요? 권한을 강화시켜줘야지. 에도크라시인데. 관료제가 구성원들한테 권한을 줄 필요가 없어요. 혼자 하면 되거든. 이러면 분권이기 때문에 주자가 말이죠. 답이고. 자, 3처럼 능률보다는 문제 해결이 필수 가치고 공동체 정신, 상호 간의 지원, 배려가 요구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도크라시. 기본 전제를 딱 에도크라시에 깔아놓고 앞에 특징을 봐가면서 이것만 따라 보시면 책에 있는 의의와 특징 보시면 이건 무조건 다 풀리게 돼 있다 이거죠. 됐죠? 자, 쉬었다가 보겠습니다.